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울 작품은 박태원의 골목안이라는 소설이죠. 이제 박태원이라는 작가는 사실상 되게 유명한 작가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들어봤을 법한 작품은 소설가 구보시의 일. 이게 아무래도 가장 유명하겠죠. 그리고 근래에 이제 우리가 수능, 일구수능이라고 되게 유명했던 국어가 되게 어렵게 출제됐던 수능 있잖아요. 이제 그때에도 천변풍경이라는 작품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 선상에서도 빠지지 않는 작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사실상 뭐 이 작가가 엄청 낯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해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고 내용 파악하러 한번 가봅시다. 자, 이 소설은 1939년에 발표된 작품이고요. 근대적 질서에 편입하지 못하고 소외되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을 묘사했다라는 거예요. 아하. 자, 이 작품에서 서사의 대부분은 복덕방을 하는 순인의 영감 식구가 사는 골목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사람들의 대화에 할애되어 있다. 제목도 그래서 골목 안이죠. 이 작품의 골목안은 당시 경성의 빈곤층이 사는 골목의 전형이지만 이 골목안 사람들의 어려움이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다. 즉 대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건 맞는데요. 조금 더 힘들게 사는 사람, 좀 덜 힘들게 사는 사람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넉넉한 불단집이 있는가 하면 이 집의 집안일을 봐주는 갑순이 할머니네, 남의 집 행랑에서 사는 갑득이 어미네 등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제시된 지문은 순인의 영감의 딸 정희가 갑득이 어미와 말다툼을 벌인 후 갑순이 할머니가 나와 상황을 수습하는 장면과 갑득이 어미의 남편 양서방이 갑순이 할머니가 관리하는 뒷간에 갇히는 일이 벌어진 후 갑순이 할머니와 갑득이 어미 사이에 벌어진 갈등 장면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작품은 여러분 근대적 질서에 편입하지 못하고 소외되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삶을 보여준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데요. 여기선 조금 우리가 인물 파악과 사건 파악 정도를 좀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출제되었던 보기는요, 서술자에 관한 보기니까 내용에 대한 이해 자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겠죠. 자, 여러분 소설이니까 좀 호흡이 길어요.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안 읽어봤다면 꼭 영상을 멈추고 읽어본 뒤에 쌤하고 같이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가볼까요? 자, 한참 정의와 별의별 말이 다 오고 가고 하였을 때 불단집에서 막 설거지를 하고 있던 갑순이 할머니가 뛰어나왔대요. 자, 여러분 인물 파악해야겠죠? 정의와 그리고 불단집에서는 갑순이 할머니가 지금 뛰어나왔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제에서 아까 읽었을 때 자, 불단집은 상대적으로 넉넉한 집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 불단집에서 일을 해주는 게 누구다? 갑순이 할머니라고 했었어요. 한마디로 이제 그 집에 상주하면서 살림을 해주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쵸? 갑득이 어미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 모녀를 상대하여서도 할 말에 궁하진 않다고 은근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나 뜻밖에도 갑순이 할머니는 자기 딸의 역성을 들려고 하지는 않고 애초에 네가 말 실수한 게 잘못이지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럼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정의와 갑득이 어머니가 갈등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 근데 정의는 여러분 갑순이 할머니의 딸이에요. 그쵸? 근데 이 둘은 모녀 관계예요. 모녀 관계. 갑자기 어머니는 이제 관계 없는 이웃인 거죠. 근데 자, 뭔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여기서 갑자기 어미는 아, 당연히 자기 딸 편 들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뜻밖의 갑순이 할머니가 자기 딸 편을 들지 않아서 뭐지? 했다는 거예요. 즉 이건 여러분 서술자가 갑득이 어미의 내면을 설명해 준 거죠. 내면을 묘사해 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당연히 편들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쵸? 애초에 네가 말 실수한 게 잘못이지라고 갑순이 할머니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니는 이제 정이겠죠? 딸내미한테 하는 말이에요. 남을 탓해 뭘 하니? 이게 모두 모양만 수없고 응 글쎄 그만하고 들어가 네가 잘못했어 네 잘못이야 하고 도리어 딸을 나무라던 것 딸은 이제 갑순이 할머니의 정의인 거죠. 갑자기 어머니는 그 당장에는 귀에 솔깃했대요. 당장은 그걸 듣고 뭐야 저 아줌마가 웬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 자기가 먼저 말을 냈지. 나야 그저 대꾸한 죄밖에 없으니까. 잘했든 못했든 자기가 시초를 낸 거니까. 라고 이 자기는 이제 정의를 말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어? 정의가 말하고 나서 그랬다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하고 뽐내도 보았던 것이나 나중에 깨달아 보니 그것은 얼토당토 않는 생각으로 갑순이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딸을 꾸짖으며 한사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에는 아, 그 배지 못한 행랑것하고 쌈이 무슨 쌈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여러분 이 행랑것은 누구야? 갑득이 어머니예요. 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갑순이 할머니가 자기 딸에게 정희에게 야, 너는 뭐 그렇게 수준 안 맞는 사람하고 싸우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똥이 무서워서 피해 더러우니까 피하는 거지. 그러한 사상이 들어있었던 것이 분명하였다. 사실 을뜨기 녀석이 나중에 보고하는데 들으니까 또 새로운 인물 나왔어요. 저녁에 돌아온 집주름 영감이 또 새로운 인물이죠. 자, 어떤 가족의 지금 묘사가 되고 있어요. 얘기를 듣고 나자 걔도 그만 분별은 있을 아이가 즉 정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 그런 상껏하고 즉 누구야 갑득이 어미 말하는 거죠. 욕지거리하고 그런다니 쨉쨉쨉 하고 혀를 타니까 늙은 마누라 이 꼴 누굴까요? 그쵸. 갑순이 할머니 말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여기서 퍼즐이 맞춰졌죠? 친구들 이거 잘 따라오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집주름 영감은 누구야? 갑순이 할머니 남편이죠. 갑순 할머니의 남편이고요. 이 꼴 따라서 정희에게는 어떤 관계? 정희의 아빠겠죠? 그쵸? 그런 것하고 하는 건 꼭 하늘 보고 침 뱉기지. 그 욕이 다 내게 돌아오지. 소용 있나요? 그리고 휴 하고 한숨조차 내쉬는데 방 안에서 그러는 소리가 대문 밖까지 그대로 들리더라 한다. 라고 해서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나의 장면이 나왔죠. 자, 무슨 장면이야? 여기까지는 갑득이 어머니와 정의가 싸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싸우고 뭐 진정한 화해를 했고 서로 이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뭐라고 하고 있어? 그쵸. 뭔가 서로 서로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 보이죠? 아니, 뭐 그렇게 되도 않는 사람하고 싸우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아, 뭔가 지금 약간 이 골목 안에도 나름의 계급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중략 부분 줄거리입니다. 골목 안 9가구가 공동 변소처럼 쓰는 불단집 소유의 뒷간에 양서방이라는 사람이 갇히게 됐어요. 그쵸? 새로운 사건이야. 그는 누구일까? 그치. 양서방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고하여 보여도 도무지 나갈 도리가 없는 것에 은근히 울화가 올랐다. 화가 났다는 거죠. 제 집 뒷간도 아니고 남의 집 뒷것을 그렇게 기가 나서 꼭꼭 잠그고 그럴 건 뭐 있어? 라고 양서방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늙은이도 참, 이 늙은이 누구야? 갑순이 할머니죠. 갑순이 할머니가 이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인제는 할 수가 없으니 소리 한번 질러볼까 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꼭 어떤 수상한 인물인 듯 쉽게 스스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 그는 누구 양서방은 생각 끝에 아 누가 문을 잠궜어 문 좀 여세요 아 누가 하고 그런 말을 제법 외치지도 못하고 그저 중얼대며 한참이나 문을 잡아 흔들어 자물쇠 소리만 덜거럭거렸던 것이다. 을뜨기한테 저의 아비가 불잔디 뒷간에 갇혀 있다는 말을 듣고 자 여러분 을뜨기 나왔죠. 그쵸? 자 저의 아비는 누구야? 그쵸? 이 저의 아비는 이꼴 양서방이겠죠. 그럼 을뜨기는 양서방의 아들이겠죠? 어인 까닭을 모르는 채 그곳까지 뛰어온 갑득이 어머니, 그쵸,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지금 가족이에요, 그쵸? 갑득이 어머니가 엄마, 아비가 이제 양서방, 을뜨기가 아들인 거죠. 대강 사정을 알자 곧 이것은 평소에 자기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는 갑순이 할머니, 그쵸? 갑순이 할머니, 딸내미 정희하고 갑득이 어머니가 싸우기까지도 했잖아요. 계획적으로 한 이름에 틀림이 없다고 혼자 마음에 단정을 했대요. 누구의 생각이야? 갑득이 어머니의 생각이죠. 분명 일부러 내 남편 가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대요. 아니 그래 애아범 누구 양서방 말하는 거죠. 그쵸? 아니 그렇게 우리 남편이 미웠으면 그래도 미워하기만 하지 어떻게 사람을 화장실에다 가둬? 라고 하면서 지금 노인이 누구 말하는 거죠? 갑순이 할머니 말하는 거죠. 너무했다 라고 지금 흉을 보고 있죠.
하고 혼자 흥분을 하였다. 갑순이 할머니는 그것은 전혀 얘기하지 못하겠던 억울한 말이라. 그쵸, 여러분? 갑순이 할머니는 정말 자기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서 아, 정말 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죠. 그간 괜한 소리요, 괜한 소리야. 이 늙은 사람이 누구? 자기 말하는 거죠. 갑순이 할머니가 제가 미쳐서 남을 뒷간 속에다 가두겠수? 모르고 그랬지. 라고 얘기를 했으나 모르긴 왜 몰라요. 다 알고서 한 짓이지. 그래, 자물쇠 찰때 안에서 말하는 말소리도 못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도 모른 채 했겠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어머니는 덮어놓고 시비만 걸려는 것을 구경 나온 이웃 사람들이 말렸어요. 그쵸? 에이, 설마 그렇겠어? 라고 지금 말려준 거죠. 하고 말들이 있었고 정작 양서방이 또 머뭇거리다가 자물쇠 셀 때 내가 얼른 소리 냈어야 되는데 소리 안 낸 내 잘못이지 라고 얘기를 했대요. 하고 그러한 말을 매우 겸연쩍게 하여 갑득이 어머니는 집주름집 마누라의 즉 누구야? 집주름집 영감의 와이프 우리 아까 다 봤었죠? 갑순이 할머니죠. 갑순이 할머니를 좀 더 공박할 것을 단념하여 버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채 무어 말할 새도 없이 문도 잠겨서서 그냥 갇힌 채 누구 오기만 기다린 거로군. 그래 얼마 동안 갇혀 있었어? 라고 하면서 얘기가 끝나고 있죠. 자 여러분 중략 부분 이후로는 지금 양서방이 화장실에 갇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작품은 사실상 여러분, 박태원 소설에서 흔히 드러나는 그런 느낌인데요. 자, 박태원 소설은 여러분, 뭔가 뚜렷한 사건이 있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세태소설이라고 하거든요. 세상의 형태를 보여주는 소설이라는 거예요. 주로 박태원은 1930년대의 어떤 이 조선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작가로 알려져 있고요. 가장 유명한 작품은 아까 쌤이 말한 것처럼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소설가 구보시 일일에서 이 구보라는 이름이 사실은 여러분 주인공인데 원래 박태원의 후보가 구보였어요. 그래서 자신을 지금 좀 모티브로 한 인물을 만든 거죠. 조금은 자전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가장 유명하고요. 두 번째로 일구 수능에도 출제되었던 작품이 이제 천변풍경이라고 해서 천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풍경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음, 우리가 아까 쌤이 말한 것처럼 일구 수능에 출제가 돼서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작품으로 기억이 돼 있을 거예요. 사실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절대 아닌데 이제 조금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뭔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왜냐면 하나의 뚜렷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런저런 사건들을 조금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상 가장 신기할 만한 거는 뭐냐면 이 박태원 작가의 그 손자, 외손자가 봉준호 감독이에요, 여러분. 봉준호 알죠? 봉준호 감독이 약간 기생충 작품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예술가의 피가 굉장히 이제 흐르는구나라고 싶은 게 어떻게 외할아버지가 박태원이야. 그쵸? 신기하죠? 그래서 이 작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흐름이 기니까 끝나고 나서 꼭 멈춘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어려운 게 있으면은 질문을 해야겠죠?